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논평에 앞서 안철수 후보님의 유세 차량에서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참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인 김미경 교수님의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이어서 이번에 또 유세 차량 사고로 정말 힘드실 안철수 후보님께 위로를 드리며, 그러나 아울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태양은 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또 떠오르니까요. 그럼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월 15일 정식으로 시작된 각 당의 대대적인 공식 선거운동, 특히 썩을 대로 썩어버린 보수파 국힘당의 그 유세 차량 앞에 몰려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오히려 서러울,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그동안 쭉 놀림이 대상이 되어왔던,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기를 그지없었을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 뺨도 치고 갈 만큼의 진짜 내로남불이 극치에 있는 인물, 그가 누굽니까? 학위증명서 위조로 검찰에 불려갔던 신정아를 심사하면서 어떻게나 공갈치고 협박을 했던지 이 신정아로 하여금 바지에 오줌까지 싸게 만들었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신정아의 자서전에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로남불 속의 내 마누라인 김건희는 학력 위조, 경력 부풀리기, 주가 조작 이런 사기 범죄에 잔뜩 휩싸여 있어도 이런 것들을 모조리 변명하고 감싸고 나아가 덮어 감추기에 급급했던 윤석열 검사, 아니 오늘의 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보수파 국힘당이 분명하게 악마임을 알면서도 이른바 악마의 손을 빌어 악마를 퇴치한다는, 그래서 내세운 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 그리고 이 윤석열의 유세 차량 앞에서 두 팔들을 걷어붙이고 그를 연호하고 있는 보수파의 국민들은 과연 어떤 국민들입니까? 정말 황당스럽게도 저는 갑자기 그 유명한 데이비드 허친스의 레이밍 딜레마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레이밍 딜레마 모두 잘 아시죠? 쥐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툰드라 지역에서 서식하는 쥐 무리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쥐떼들이 해마다 벌이고 나는 그 레이밍 점프 대축제, 그냥 일직선으로 줄을 서서 주룩창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자신들이 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화 속에 에미라는 이름의 한 레밍, 그러니까 한 쥐가 우리는 왜 절벽에서 뛰어내려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우리는 레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쥐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왜 뛰어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뛰어내리느냐고 묻지 말랍니다. 그렇게 묻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으로 뛰어내린 쥐들에게는 과연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후에 발견되지만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본 다른 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봐, 분명 뭔가 좋은 게 있길래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 다 죽은 줄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도둑에게 열광하고 있는 진보 좌파의 쥐떼들과 윤석열이라는 강도에게 열광하고 있는 보수파의 쥐떼들, 이 두 진영의 쥐떼들이 결사적으로 벌이고 있는 절벽 뛰어내리기, 즉 레이밍 점프 대축제,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 두 진영의 쥐떼 무리들 사이에서 정말 고전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안철수 후보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이 두 무리의 쥐떼들 사이에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에 있어서도 이 데이비드 허친스의 레이밍 딜레마 속에는 또 한 무리의 점결련이라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점결련이 무슨 뜻이냐면 점프를 결사반대하는 레이밍 연대죠. 그러니까 모두가 절벽으로 무작정 뛰어내리는데
그래도 그걸 반대하는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우화 속에 에미라고 부르는 주인공 레밍이 한창 그 쥐들이 절벽으로 뛰어내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자기는 혼자서 고무나무 잎으로 엮은 아주 탄력 있는 줄을 새총처럼 생긴 나무에다가 묶은 후 자기 허리에다가도 걸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고무줄로 자신과 그루터기를 한데 묶습니다. 자, 여기서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꼭 마치도 지금 한창 고심하고 고민하고 계신 안철수 후보님께서 우선 먼저 보수파의 쥐떼 무리들에게 국민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화를 요청해 놓은 것과 거의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국민의당이라는 이 중도의 그루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고정시켜주고 있는 그 뒤쪽에 고무줄을 끊어내기만 하면 금방 협곡을 높이 날아 맞은편, 즉 국힘당이라는 이 쥐떼 무리들을 넘어 더 큰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우화 속의 주인공 에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움으로 망설이면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침내 줄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협곡을 날아 넘어가면서 슬쩍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어안이 붕붕해지고 맙니다. 그 밑에는 무수하게 많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시끝처럼 돋아있고 그동안 계속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앞에 선 쥐의 꽁무니를 따라서 꾸역꾸역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그 많은 쥐들이 모두 죽어서 그 시체가 계곡 속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협곡 속에 뛰어내렸던 자들은 다 죽었고 고무줄을 타고 협곡을 날아넘었던 자는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쥐들까지도 더는 그 점프 대축제보다는 고무줄을 몸에 메고 협곡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쥐들의 삶이 터전이었던 그 초원이 드디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쥐떼들 또한 각자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전적인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철수 후보님을 대표로 하는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의 국민들은 물론 여기에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열성 팬들 모두가 포함되며 이 열성 팬들은 이 중도의 가장 명지하고 또 가장 맑은 사고방식을 가진 정결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작정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쥐떼들이 대축제, 그걸 거부하는 반대연맹, 즉 점프를 결사반대하는 레이밍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안철수 후보님께서 어느 한쪽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중도의 유권자들을 모두 이끌고 역시나 이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있는 쥐떼 무리들 속으로 합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든다면 그건 안철수 후보님 일개인의 불행을 넘어 이 나라의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망국하고 망천한 길로 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쪽에는 이재명이라는 도둑, 다른 한쪽에는 윤석열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 도둑의 유세 차량 앞에서 열광하고 있는 쥐떼들과 저 강도의 유세 차량 앞에서 열광하고 있는 쥐떼들의 귀속, 즉 그들의 도착지는 무수하게 많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시끝처럼 돋아있는 그 협곡 속밖에 다른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좀비화되어 옳고 그름이라고는 없는 그 협곡 속으로 꾸역꾸역 뛰어내리고 있는 그 쥐떼 무리들을 우리는 무슨 수로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로막을 수는 없어도 지금 아직 뛰어내리지 않고 한창 자기 차례가 오기를 대기 중인 쥐떼들에게 누군가는 나서서 레이밍 딜레마 속의 그 에미처럼 몸에 고무줄을 메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협곡을 날아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두 양대 진영의 쥐떼 무리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도둑과 윤석열이라는 강도를 위시하여 벌이고 있는 절벽 뛰어내리기 쥐떼들의 이 대축제,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서 점결련 역을 해야 하고 나아가 주인공 에미처럼 몸에 고무줄을 메고 협곡으로 날아넘어야 하는 안철수 후보님께서까지도 만약 그걸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는 중도 유권자들 하여금 그 쥐떼 무리들의 행렬로 인도하여 줄세우를 하게 되신다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망국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망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망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망천하는 망국과 어떻게 다른가? 망국이라 함은 나라의 그 임금의 성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 그걸 오늘이 대한민국에다 비유하면 대통령 문씨가 이제 이씨로 바뀐다거나 또는 윤씨로 바뀐다거나 또는 안씨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인데 반해서 망천하라고 하면 그건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양심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도덕 기준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못 사는 자가 착취당하고 나아가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학력을 위조한 죄로 특수부 검사 윤석열에게 불려가 심사를 받으면서 바지에 오줌까지 쌌던 신정아. 그런데 그 특수부 검사 윤석열 본인의 아내는 오히려 신정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학력을 위조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사기치고 했으면서도 그 사실은 오롯이 이 특수부 검사 윤석열의 아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이 나라의 제일 부인, 즉 국무로까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특수부 검사 윤석열의 그 유세 차량 앞에서 열공하고 있는 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보수파의 쥐떼무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도둑을 잘못 뽑아서 망국하면 그 망국의 시한은 5년밖에 안 가지만 강도를 잘못 뽑아서 망천하게 되면 그 망해버린 천하를 바로잡는 데는 보통 50년, 즉 반세기에서 100년, 한세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하요.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왕후 장상들이 생각하면 되지만 천하를 보존하는 일은 미천한 필부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쥐떼무리들에게 그들이 아직까지는 절벽으로 뛰어내리지 않은 채로 그 뛰어내리기 행렬 속에 줄 서 있는 상태라면 그 행렬의 질서와 그 줄 서 있는 순서에도 윤리와 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마저도 상실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정권 교체를 넘어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망국을 넘어서 망천하, 즉 세상의 윤리나 염치가 모조리 사라지게 됨으로써 인간 세계가 멸망함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망국을 넘어 망천하로까지 가닿게 될 때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필부들까지도 모조리 나서서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 옥좌는 좋아요. 그냥 대통령 하고 싶은 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세상의 양심이고 윤리이고 염치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 이들 둘은 도둑놈이고 도둑놈 부부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도둑놈 부부에게 열광하고 있는 한 무리의 푸른 쥐떼들이 이들 둘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제일 부인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기한은 그냥 5년뿐인데 반해서 꽃같이 죄를 지었는데 남의 여자는 바지에 오줌까지 싸게 만들면서 내 여자는 일국의 국모로 제일 부인으로까지 만들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윤석열 같은 이건 도둑놈을 넘어 그냥 날강도죠. 거기다 더해서 점쟁이, 무당까지 하면 이런 날강도, 점쟁이, 무당 부부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건 그야말로 망국을 넘어서 망천하러 가는 길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5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나아가 한세기 동안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라도 망치고 나아가 세상도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정말 망국과 망천하의 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그 리에밍 딜레마 속의 그 주인공 에이미처럼 정말 몸에 고무줄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협곡을 날아넘는 그런 희망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면 망국 망천하를 넘어 그동안 정말 드팀없이 안철수 후보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를 해왔었던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과 팬들로 하여금 그 지금 안짱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있는 푸른 쥐떼무리들과 붉은 쥐떼무리들로 갈라져서 모두 함께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